더 저렴하거나 더 적합하거나 더 좋은 제품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정세훈 약사입니다. 오늘은 슬라이드 없이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주제는 약국에서 이 약을 달라 그랬는데 왜 자꾸 다른 약을 권하나요? 입니다. 이런 경험들 약국 방문하신 분들이면은 한두 번은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왜 자꾸 나는 광고에서 나온 유명한 약은 뭐 누가 좋다고 해서 사려고 하는 유명한 약 이런 걸 사려고 하는데 약사는 왜 다른 거를 자꾸 권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광고품은 그만큼 제품에 자신이 있으니까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약사들이 다른 약을 권하게 되는 이유. 다른 약이 더 그 사람에게 적합할 때 다른 약을 권합니다. 타이레놀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 뭐 머리 아플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죠. 뭐 생리통 있을 때도 사용하시긴 하지만 타이레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타이레놀은 워낙에 고정 수요가 많은 약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거 권하려고 하지 않는 약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꼭 한 번씩 여쭤봐요. 타이레놀 왜 드시려고 하시나요? 두통 때문에 먹는다고 하면 머리가 어디가 주로 아프신지, 머리 옆이 아프신지 뒤가 아프신지 아니면은 얼마나 자주 아프신지 등등을 체크를 해서 어떤 경우에는 타이레놀보다 더 진통 효과가 강한 나프록세이나 덱시부프로펜을 권해드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혈관 조절 작용이 있는 성분이 같이 함유되어 있는 편두통 약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사가 다른 약을 권하는 이유 두 번째, 환자에게 금전적인 이득이 분명히 있는 경우입니다. 가장 간단히 예로 들어드릴 수 있는 게 지르텍입니다. 지르텍은 세트리진이라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세트리진 10mg이라는 용량은 그 세트리진을 담고 있는 의약품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용량입니다. 맘대로 더 담고 싶다고 더 담을 수도 없고 덜 담고 싶다고 덜 담을 수도 없어요. 혹은 그 세트리진 염산염이라는 그 성분을 계량을 해서 맘대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온전히 만들어야만 허가가 나는 약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지르텍이랑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다른 약이나 똑같이 세트리진 염산염 10ml를 담고 있고 그 성상 차이가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다르게 만들어서 허가받으려면 임상을 다시 해야 돼요. 이미 긴 시간 동안 문제없이 사용되어 왔던 그 성분을 굳이 돈 들여서 계량을 할 이유가 없죠, 제약회사가. 심지어 세트리진 염산염 정제잖아요, 지르텍은. 최근에 연질 캡슐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겉에 캡슐만 녹으면은 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액상이 바로 나오는 거죠. 효과 발현이 실제로 더 빠릅니다.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형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르텍보다 싸요. 이거는 구매자 입장에서 분명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약사님들이 많이 대체제로 권해드립니다. 자, 지르텍 말고 다른 예로는 알보칠이 있겠죠. 알보칠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만 해도 대체할 만한 게 마땅치 않았어요. 물론 이제 아프타성 구내염은 쓸 수 있는 게 많았는데 혓바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염성 질환이다 보니까 혓바늘에 그 어떤 감염원을 제거를 해주면서 그 염증도 빠르게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재가 마땅치 않아서 사실상 혓바늘은 거의 알보칠이 대세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허가 풀리면서 국내 제약회사들에서도 알보칠과 같은 성분을 함유한 약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판매가가 알보칠보다 저렴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제품이 더 좋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쉽게 예로 들어드리려면 이제 아로나민이나 임팩타민 같은 활성 비타민 제제들을 예로 들어드릴 수 있어요. 아로나민이야 지금 뭐 발매된 지가 60년 정말 장수하고 있는 브랜드이고, 그리고 임팩타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는 유명품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출시된 다음에 이게 괜찮은 제품이니까 약사님들이 많이 권매해서 판매가 이루어졌었고, 그렇게 뭐 입소문도 타고 약사님들도 많이 권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명해진 약품인데 유명품이 되어버렸고, 대용제약은 이를 놓칠세라 도매가를 올리고 이제 광고도 준비를 하고 있죠. 어쨌든 아로나민과 임팩타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활성 비타민 함유 제제라는 거, 그리고 출시된 지 꽤 된 브랜드라는 거 때문에 최근에 다른 제약회사들에서 더 성분이 업그레이드된 좋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성분 비교를 뭐 몇 가지만 해드려도 아 그렇구나 하실 수 있어요. 아로나민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전 성분이 활성 비타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긴 하지만 뭐 안에 엽산이 들어있어서
호모시스테인 사이클에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비타민 B1 말고 다른 성분들이 아무리 활성 비타민이라지만 저함량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다른 고함량 제제들에 비해서 어떤 피로 회복이나 에너지 생성 이런 쪽으로도 아쉬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임팩타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고함량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최근에 그 다른 회사에서 뭐 나오는 제품들, 예를 들어서 제일약품 2XB 플러스 D 같은 경우에는 임팩타민 구성과 똑같이 해서 거기에 비타민 D만 추가를 했어요. 다른 성분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면은 약사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비타민 D 부족 국가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2XB 플러스 D를 권할 수밖에 없겠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로나미 임팩타민보다 더 성분 구성이 좋은 활성 비타민 제제들이 다양한 제약회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99%는 이렇게 다른 제품이 더 적합한 경우예요. 자, 그럼 1%에 어떤 경우가 있냐? 유명품 말고는 따로 권해드릴 만한 게 없는 경우가 1%입니다. 이제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 한 케이스로는 지노베타딘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질정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만 복합 감염 질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에서는 딱히 추천드릴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요. 세균성 질염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 그리고 칸디다나 트리코모나스 쪽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 이렇게 약간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가장 광범위한 지노베타딘 질정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일이 한두 번 정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저렴하거나 더 적합하거나 더 좋은 제품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약사는 당연히 땅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의 이득도 취하면서 제품을 권해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약사도 내가 권해드린 제품을 환자가 복용을 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효과가 없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더 피곤하고 더 짜증나는 경우거든요. 당연히 전문가의 양심을 바탕으로 한 상태에서 제품을 권해드립니다. 전혀 의심하실 필요가 없고 전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의사에게 처방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의사가 처방을 했는데 난 유한양의 거 약 먹고 싶은데 왜 신풍제약 약을 줘요? 이렇게 따지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나한테 이득이 되든 말든 나는 약사한테 돈 주기 싫고 그냥 제약회사에 돈 주고 싶어. 그러면 그냥 유명품 사시면 됩니다. 어차피 본인 손해거든요. 조금만 더 약사에게 신뢰를 보내주시고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약사들이 대답을 하고 그렇게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 약과 마진에 녹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환자분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행동하는 것은 뭐 약사에게 달린 일이겠죠. 모쪼록 지혜롭고 현명하게 약국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정세훈 약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